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세 분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나의 창업 이야기를 주제로 오늘은 토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더하트 컴퍼니의 박대은이라고 하고요. 여성 창업가 세 분을 모시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송영임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 말과 길을 잇는 행복한 공간에서 갱년기 여성을 위한 맞춤형 다과 제조 기술을 검증받아서 또 판매하고 있으면서 그 공간은 행복을 담아요. 카페지기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림입니다.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그럼 또 옆에 계신 저희 오수진 대표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문화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펫푸드 클래스를 운영 중인 페리해피 대표 이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세 분 대표님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순서대로 승영 대표님 지금 행복을 담아요라는 이제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회사명도 행복을 담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회사명도 그러시고 네네. 이제 갱년기 여성을 위한 다과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창업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뉴스를 어느 날 보니까 갱년기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어떤 분산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함께 나누고 행복을 찾는데 내가 좀 그 일을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꽃의 그 천연 효능을 이용해서 꽃청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볼 수 꽃청. 없었던 어떤 꽃식초 그리고 이제 양갱을 만들 때 꽃의 그 물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들어서 색깔하고 맛하고 그런 다양성을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제품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신 게 이제 갱년기 여성들의 문제를 좀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갱년기를 겪으셨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좀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시는 걸까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만사가 귀찮다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특히 여성은 이 돌봄의 기능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못했을 때 오는 그 나머지 가족들의 그런 사실 피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 있고 또 심화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제가 더 많이 잘해야 되겠다.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점차적으로 갖게 되었죠. 전 지금 이 들려주신 말씀만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갱년기 여성분들이 우울감을 겪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사가 귀찮고 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한 50대, 60대 넘어가실 때 저 분명히 갱년기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로서의 그동안의 이 책임과 무게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또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이제 막 폭발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하지 않겠다. 어머님들의 갱년기 여성분들의 개인의 우울감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피해까지 또 생각하시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문제에 대한 공감, 몰입 이런 게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수진 대표님께서도 먼저 초록문화살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혹시 이름에도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 초록문화 살롱의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초록은 자연을 상징하는 색이잖아요. 제일 안정감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저는 자연에 있는 꽃과 식물을 도구로 소재로 다루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화라는 단어에서는 제가 화훼 장식
교육과 그리고 원예 활동 그리고 원예 지도사로도 활동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꽃그림인 그 보타니컬 아트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식물 세미라, 뭐 꽃 일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교육 서비스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살롱은 그 상점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공간이나 방이라는 네네.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록 문화 살롱이라는 업체명을 제가 지어서 꽃을 일상 문화로 전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그런 포부로 그래서 업체명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우선 꽃을 다루는 직업인 플로리스트입니다. 요즘 많이들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시기도 하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플로리스트로서 우선 상품을 제가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두 번째 문화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예 활동에서는 제가 원예 지도사로도 강사로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라서 비대면 원예 키트에 많이 관심들 가지고 준비하시는 비대면 분들 키트. 많으시잖아요. 저도 지금 원예 키트를 기간에 납품해서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타니컬 아트로도 꽃그림 관련돼서 그림 키트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네. 굉장히 이렇게 꽃을 서로 선물하고 이런 게 너무나 일상적인 문화여서 네네. 그런 원예 사업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떠오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한 지 3년차, 4년차가 됐는데 연애할 때는 네. 이제 지금의 아내한테 꽃 선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결혼하고 같이 아기 키우면서 막 이렇게 정신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꽃 선물 하는 게 또 되게 일상적인 문화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결혼을 한 남편으로서는 또 그러지 네.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반성이 네. 되기도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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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문 생-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리해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수지고요. 페리해피라는 뜻은 펫, 베리, 해피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반려동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펫베리 해피. 네, 그래서 저는 펫푸드라고 해서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을 다루고 있고요. 펫푸드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반려인들에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반려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시작을 했는데요. 주변 반려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대형견이어서 뭐 반려동물 카페나 식당에 가면은 못 들어가, 못 먹어. 그냥 밖에서 먹거나 아니면 집에 가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노령견이나 아니면 몸이 아픈 반려동물 친구들은 아무래도 실외 활동에 제약되다 보니까 집에서만 있을 수 있고 뭐 반려동물 좋은데 카페나 식당을 가고 싶더라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려인에게 안전한 펫푸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반려인들은 그런 방법을 응용해서 집에서도 외식을 안 하고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반려동물에게 만들어서 급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반려동물 시장이 최근 뭐 한 5년 사이에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아예 반려동물 산업만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기수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유망 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식품은 요즘에 대기업들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지 대표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공방의 형태로 반려인들이 그 식품을 제조하는 거를 경험하는 그런 클래스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대1이나 1대2로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다수면 아무래도 제가 자세히 봐드리기 힘드니까 네,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옆에서 이제 수시로 봐주면서 칼질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런 재료 쓰시면 되고요. 알러지 있으시면은 이런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니까 뭐 이런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이론적인 부분과 실습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은 네.
본인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반려동물이 뭐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네.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오셔야겠네요. 네, 그거 가지고 오고 이제 저랑 사전 상담을 먼저 거쳐요. 그래서 혹시 요리 정도는 혹시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그쵸, 요리 실력도 중요하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애기가 혹시 못 먹는 음식은 뭐예요? 혹시 그럼 이제 뭐 종은 혹시 견종은 어떻게 돼요? 묘종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먼저 상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럼 그 반려동물들이 안 그래도 요즘에 뭐 맞춤형 뭐 식단이나 맞춤형 간식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클래스에 참여해서 반려인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면은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사 먹는 경우에는 돈을 계속 쓰게 되는데 그렇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제가 인지를 하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급여를 하고 싶을 때마다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이제 학습도 해야 되고 배우고 실습도 해야 되니까 조금 비용을 내시지만 네. 그렇게 해서 습득한 걸 가지고 이제 뭐 1년이든 5년이든 네. 건강한 걸 계속 만들어서 먹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비용도 절감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 다들 필요한 사업 또 너무 멋진 사업들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송 대표님께 또 공통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경험, 또 주변 분들의 어떤 이야기, 혹시 어떤 그런 계기와 배경으로 창업을 시작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년 전에 건설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건설업을 하다가 그냥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를 칠 정도로 그 사업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 좀 어려워지셨군요. 네, 제가 어느 날 그 충격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자신감이나 건강을 다 이제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경영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서 자꾸 취미를 찾아보라고 그러시는데 취미 좀 찾아봐 이렇게만 하지 나를 어떻게 데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저 스스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곳, 내가 좀 찾을 만한 곳, 믿을 만한 곳이 어딘가 해서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뭐 구청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찾다가 제가 이제 꽃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꽃차를 배웠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저는 취미는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셨군요. 그랬나 봐요. 네네. 다들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끝나면 제 거를 이렇게 선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됐고 이제 수업도 더 실마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까지 제가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어떤 자격증이죠? 꽃차 자격증. 꽃차 자격증.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검증이 되니까 제가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네. 그때 마치 아이디어를 선정 공모가 떠 있더라고요. 창업 아이디어를 네네. 선정하는 공모전에 네네. 참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신청을 했죠. 했는데 잘 됐을까요? 잘 되셨으니까 여기 계신 거 예, 아닐까요? 맞습니다.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와. 예, 그래서 이제 소정의 상금도 받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옛날 과거 5년 전에 그 2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열정적인 부분이 다시 살아나기 와. 시작한 거예요. 직접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얘기하는 거, 얘기를 들어주는 거, 말로 표현해보는 거, 또 글로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게 풀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시 공간을 모두를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카페까지 오게 된 거죠. 창업의 계기는. 그럼 카페에서도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을 찾으시는 갱년기 여성분들과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칵테일 바에서 이렇게
네. 그 칵테일 한 잔 하면서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인생 얘기도 나누고 같이 글도 쓰고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너무 멋지시네요. 그런 분이어서 또 저희 자사 제품이 그래서 한 7, 80%예요. 일반 카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더군다나 이렇게 참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네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대표님 말씀을 들을수록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정말. 이미 현업에서 쌓이신 그 경영과 운영에 대한 내공, 또 약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 두 번째 일을 준비하실 때에도 저는 그런 내공이 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취미처럼 시작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또 다시 나의 새로운 업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사실은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놨고 이제 그냥 뭐 새로운 일을 뭘 찾겠어 이미 늦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도 약간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칭찬받는 잘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으셔가지고 그걸로 또 이렇게 카페까지 하시고, 네, 또 그걸 혼자서 그냥 돈 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또 후배 이렇게 어머님들, 또 그런 분들이랑 같은 그런 공간을 하시는 게 정말 들으면서 약간 너무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공간은 어디에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남천동에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바로 뒷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라든가 제가 네.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주민을 위한 일이면 어떤 거든지 마을과 우리 길을 잇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이제 자리 잡으려고 앞으로 그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좀 많이 모이세요? 네, 공간에? 그 차를 드시러 오시는 것보다 본인의 어제 저녁에 남편에 대한 얘기, 또 지금은 이제 김장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재료들 사는 것부터 해서 그 안에서 그 집이 가장 싸. 바이럴 마케팅이 다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정보 교류가 네, 일어나는 네. 또 어머님들 그래서 사이에.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훨씬 더 제품보다 더 많아요. 쌓여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뭐랄까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너무 감사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이미 어머님들한테는 저기 가면 뭐 편하게 김장 얘기도 할 수 있고 남편 욕도 할 수 있고 시댁 욕도 할 수 있고 우리끼리의 약간 이런 연대, 사실 그런 공간들이 저는 누구보다 어머님들한테 좀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공간까지 또 운영해 주시면서 만드셨다는 점이 너무 진짜 들을수록 너무 멋지시네요. 또 그러면 우리 오수진 대표님께서도 창업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좀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은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20대 때 저도 결혼 우선 빨리 한 케이스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빨리 출산을 하고 경력 단절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나 제 관리가 필요했어요, 사실. 그래서 꽃을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처음에는 취미처럼 시작하신 네, 거예요? 맥락은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 여성분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취미로 하시고, 그래서 꽃을 배우고 우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전문가 과정까지 다 밟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짧지만 조금씩 장기간 레이스로 해서 꾸준히 해주신 네, 뭐 민간 자격증 외에도 뭐 국가 자격증까지 다 취득을 해. 어떤 자격증을 네. 혹시 화훼 장식 기능사, 그리고 화훼 장식 기사, 뭐 도시 농업 지도사, 뭐 원예 지도사, 그리고 보타니컬 아트의 강사 자격증까지. 와, 자격증 우선 장인이시네요. 제가 우선 배우는 걸 우선 좋아하고요. 네, 꽃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선 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다가 직업으로 연계하다가 여러 분야에서 이제 걸쳐 일하다 보니까 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 저도 제 닉네임이 있는데요. 네, 어저께 닉네임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 제 닉네임은 사실 꽃담입니다. 꽃담. 네, 그래서 꽃담 여기는 너무 행담. 네, 너무 여기는 많아요. 꽃담. 그래서 지금 네. 꽃담이 너무 많은데 꽃 분야에서는 꽃담이 어. 여성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SNS나 블로그에 이제 제 꽃에 관한 스토리를 담고 뭐 제 상품도 올려보고
그림이나 꽃 사진 네. 그런 거를 올려봤는데 좋아요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살짝 얻어서요. 또 소상공인 관련된 교육도 듣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창업 관련된 교육도 들었고요.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또 저도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이제 머리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했고요. 저는 제 직업의 타이틀이 갖고 싶었어요. 취미에서 직업 그리고 창업까지 연계되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네네. 역시 그럼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력 단절을 겪으시다가 네네.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뭐 취미로 찾아보시던 중에 이제 원예 쪽을 네. 경험하게 되셨고 네. 이제 그걸 토대로 또 직업까지 또 연결시키시는 네네. 너무 역시 멋지십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갖게 되는 전략은 네네.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빠르게 검증해보고 네. 빨리 성장해서 네네. 빨리 뭐 투자 받고 네. 약간 되게 이 속도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계가 또 약간 이 창업 업계인 네.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송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수진 대표님도 그 창업의 어떤 시작점과 그 과정들을 봤을 때 네. 이게 남들처럼 막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페이스대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네. 그 이야기가 저는 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또 이제 이수지 대표님께서도 이제 반려동물 고충을 덜어주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일을 해도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회사 일이고 그 이제 사장님의 일이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약간 현타? 이제 저만의 생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일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장점을 제 발휘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했는데 제가 식품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일도 다 그쪽으로 해와서 그러면은 좀 이제 식문화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찾다가 이제 반려동물인들의 고충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걸 식품과 접목시켜서 이걸 살리고 싶었어요. 식품공학과는 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식품영양학과 이런 건 많이 들어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식품공학과는 혹시 좀 어떻게 다른가요? 식품 영양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백질이 뭐 얼마 있어야 되고 지방이 뭐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식품공학과는 이걸 어떻게 제품으로 뽑아내느냐. 네, 이게 포인트여가지고요. 그거를 정말 좀 제대로 된 공정 과정을 통해서 네. 영양소를 살리면서 맛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 프로세스를 배우는 네, 그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표님도 확실히 그런 또 배경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 또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은 되게 지금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는 클래스를 병행을 하면서 매장에서도 이제 클래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용품도 좀 판매하고 복합 공간으로 쇼룸도 꾸미고 제가 그래서 진짜 편하게 구경할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와, 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때는 추석 기념이어가지고 송편을 만들었어요, 제가요. 이게 그래서 송편이에요? 실제로 매장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것은 펫푸드 밀키트입니다. 이거는 순대볶음 만들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와, 그래서 강아지는 너무 네. 좋아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추 뭐 매운 양념 같아 보이는데 이거 강아지가 먹을 수 있게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트 형태로 포장해서 가져가서 진짜 익혀서 애기들한테 줄 수 있게 강아지들한테 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이건 이제 업계에서 제가 최초로 만든 클래스에서 특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반조리 키트.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이제 주력하시는 판매 아이템이신 네, 거죠? 이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가 네,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밀고 있는 이제 클래스인데요. 이것은 위드 쿠킹 클래스라고 해서 똑같은 음식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따로따로 먹을 수 그런 있는 것 같았어요. 교육 딱 과정입니다. 봐도 먹음직스러운 게 네, 2개의 음식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앵콜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네 번째 수업을 이제 그럴 것 계획 같아요. 중입니다. 반려동물도 같이 오나요, 여기에? 여기 저희 매장 특성상 들어올 수는 없어서 그냥 반려인들만 와서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또 아무래도 네. 식재료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이죠? 네, 제가 인스타도 따로 하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후기를 사진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페리 해피
페리해피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페리해피,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또 뭐가 더 네, 있으신 것 그래서 같은데? 용품 판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는 반려동물이 쓸 수 있는 장난감이나 액세서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려인들도 쓸 수 있는 뭐 펫 다이어리, 네, 뭐 그립톡, 뭐 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 이런 제품들도 같이 판매하고 제품도 있어서 판매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매로 다 떼오고요. 아, 다 우리 찾아서, 컨셉에 맞는 예, 좋은 제품들을 저의 떼와서 색깔에 맞는 그런 물건을 떼오고 추후에 저는 이제 굿즈를 제작해가지고 음. 저희만의 디자인 상품을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클래스로 할 수 없는 강아지 음료수, 술도 팔거든요. 이 강아지 소주랑 강아지 멍소주. 와인인데 이게 좀 술이 좀 잘 팔려요. 실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알코올 하나도 없어요. 네. 좀 어떤 성분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 포도당 아니면 뭐 적색 양배추 이런 성분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이어서 이것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복합 플랫폼을 이렇게 꾸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복합 플랫폼이요. 네, 아까 그래서 꼭 말씀하신. 이제 물건 판매하는 게 아니고 쇼룸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포토존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제가요. 아. 네, 그래서 펫푸드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을 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와. 드리고 있고 네, 저는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도 진행 중이어서 여기서 상담 클래스 테이블인데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팀원이 한 10분 계세요? 아니요, 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와, 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만 프로젝트로 따져봐도 네. 하나하나 공수가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사실 저런 책들을 소싱 해오는 것도 뭐 워낙에 대표님이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서 네. 뭐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책들을 하나하나 큐레이팅하고 또 저렇게 소개를 한다는 건 단순히 제목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좋은 내용들도 다 알고 계셔야 또 가능한 네. 부분인데 거의 뭐 반려동물 업계에서 정말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요소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너무 좋은 공간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갈산역 4번 출구 부평 테크시티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24호에 있습니다. 네. 그럼 누구든지 이렇게 오며 가며 들려서 또 구경할 네. 수 있고 네. 그쵸. 맞이해드리겠습니다. 또 방문하고 네. 싶으신 분들은 이제 페리해피를 인스타로 검색하셔서 DM을 보내주시고 일정을 잡아서 또 방문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너무 좋네요.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오늘 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좀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지원 받으셨고 대표님들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예비 지금 창업가분들 이제 앞으로 스텝들을 밟아가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 대표님 먼저 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부터 먼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해서 검증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시작된 부분이라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월 29일 날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때가 획기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2020년 8월 말씀. 네네. 이미 코로나는 초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기 때 창업을 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루도 손님이 올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그런 시기에 어떤 정부라든가 우리 특히 여성가족재단이나 관내 구청이라든가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많은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도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글 쓰는 작업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게. 지원서 쓰는 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을 또 받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거치면서 했는데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눈에가 보이는 거예요. 공모 사업들이. 예,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공모를 한 7건 정도 한 대마다 다 선정이 됐어요. 와. 근데 이제 그게 금액하고는 그래서 그동안의 기회 비용으로 내가 감안을 해서
시작하는 게 참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우리 공간을 아동들을 위한 마을교육 활동과 과정을 제가 인하대에서 수료하면서 공동체하고 연관을 해서 네. 어찌됐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먼저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이 그 공간에서 한 5개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요? 네네.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 또 주민을 위한 부분, 주민들 위한 프로그램. 주민을 위한 부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네네네. 확실히 그 처음 말씀하신 지원 사업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뭐 지원서 하나 쓰려면은 뭐 한 2, 3주 열심히 준비해야지 정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을 이 창업을 위해서 꾸준히 필요한 어떤 학습과 자격증과 또 마을 주민들과의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너무 탄탄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원사업 7전 7승이라는 결과로 또 연결되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뭐 지자체에서도 연락 와서 같이 해보자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는 또 알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시고 뭐 이런 구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우리 오수진 대표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예비 트랙에 이렇게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내용 또 그거 이외에 어떤 준비들과 과정들 거치고 계신지 또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이제 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을 듣고 스마트 스토어를 들은 다음에 저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상공인 교육도 있고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제가 꽃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문화센터나 또 요새는 구청에서도 많은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원데이 레슨도 많고요. 또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이용해서 시작하시면 조금 본인 부담금 소요 없이 적게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은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데이 레슨으로 자기 성향에 맞는 꽃 선생님을 찾아서 배우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우다가 기능사 이제 기사 자격증까지 이제 그럴 때는 학원 전문적인 학원 체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창업한 이후에 저도 이제 꽃집이라 함은 금액이 크진 않아서 여성들이 선호하시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집에서 만드는 거에서는 좀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사무실에 집 근처에 있는 공유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제가 아동들을 돌보고 또 시간이 되지 않을 때 시간이 될 때 제가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사회적 기업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두 딸 아이 엄마인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좀 늦게 크는 친구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원예 수업도 저도 학부모로 수업을 듣기도 했고 또 저도 이제 원예 강사로도 많은 대상자분들에게 수업을 저도 전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창업과 연계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꽃으로 힐링하시는 거는 모든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해서 이번에 예비 사회적 기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에 관련된 분야는 정말 많거든요. 식물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꽃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셔야 되고요. 또 꽃의 소재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전문가 과정까지 하신다면 우리나라 여성분들 손재주 많이 좋으시잖아요. 또 미적 감각도 좋으시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작만 하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직업이고 성취감도 있고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원예나 화예 분야에서 창업을 시작하려면 얼마든지 그런 자격증이나 관련된 교육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지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가 그 과정 지금 또 듣고 계시면서 지금 또 사업화 단계를 거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이제 올해는 또 도전하시나요? 육성사업 본트랙? 사실 기존의 창업과 함께 시작을 하려니 사실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체력적인 한계에 지금 부딪혀서요. 사실 어려운 상태인데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 이수지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제 되게 앞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떤 정부 지원일 수도 있고 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전반적인 저의 준비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0년 1월부터 펫푸드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던 상태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배우고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서도 나오는 변수나 실패 같은 거에서도 제가 배울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의 동종업계 그런 피드 같은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되었고 저는 정말 펫푸드 도서를 진짜 많이 샀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작가님들마다 이게 알려주는 내용이 다 달라가지고 펫푸드 도서를 통해서 메뉴 개발 꾸준히 했고요.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위해서 추진을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는데요. 맨 먼저 인천 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과정이 있어요. 분기별로요. 그래서 저는 홍보물 제작하는 수업 그리고 유튜브 만드는 수업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수업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현업에 뛰어들어서 응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추려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6월 중순에 저는 인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기초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게 자기의 성향을 반영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창의적으로 메뉴 개발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세세히 알려주는 걸 좋아하면 클래스가 맞다.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클래스를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정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부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도 쓸 수 있었어요. 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정부 지원 사업을 발견해서 지원을 했고요. 8월 달에 면접을 보고 붙어서 교육 한 달 과정을 거치고 9월부터 갈산역 쪽에 있는 체험점포에서 11월 19일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기를 다지고 방향성을 잡고 그런 기초를 다지려면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알 홍보까지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교육 때 저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워낙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오히려 요즘에 역으로 너무 많은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나한테 좀 잘 맞는 걸까를 오히려 선별해내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신 또 참가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통해서 전문가분들도 만나보고 또 이런 선배 창업가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 하나씩 찾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공통질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성과를 만들어 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현업에서 창업 교육과 코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업에서 저는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20, 30대 청년분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냥 창업이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 정도 생각으로 아이템을 막 바꿔가면서 이게 먹힐까? 저게 될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서 잘 되실 수도 있지만 세 분 대표님의 공통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어떤 분야를 확실하게 하나를 잡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준비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꾸준히 그 과정들을 밟으시면서 이 탄탄하게 본인의 그 기반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나오는 이 내공과 인사이트가 있어야 또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분야마다의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창업의 전체 과정을 좀 떠올려 보셨을 때 물론 세 분 대표님들께서도 아직 아주 오래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 좀 아니면 혹은 여전히 조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도 저는 또 약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송 대표님 먼저 한번 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움은 창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내가 어디로 옷을 입고 밖에 쇼핑을 하러 가도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신감을 있는 거 그리고 많이 내가 잘하는 부분을 자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자랑을 잘 쉽게 들어주려면 잘하는 거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서 좀 줘봐야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그게 저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다 오픈해놓고 또 나도 얘기하고 그분들의 얘기 듣는 것이 저한테는 경험이고 그게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분들이 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사업의 매출이 얼마냐,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여쭤보면 저는 다 성공하고 네 매출도 많다. 제 마음속에는 충분히 그게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목표를 거기에다 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터득하고 경험하고 사업이 확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매출이나 성공의 부분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마음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창업만이 힘든 것이 아니다. 창업은 뭐 힘들 수 있지만 뭐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막 너무 힘들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고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갔더니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연결되더라. 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역시 정말 이 연륜과 그 인사이트가 너무 느껴지는 답변을 또 주셔가지고 저도 참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수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체력적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 좀 여러 가지 힘드신 것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어려움들 겪고 계신지 또 어떻게 혹은 극복하고 계신지 혹은 아직 극복을 못했다면 고민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플라워 관련된 건 기호성이고 또 계절별로 또 유행되는 상품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같은 제품을 기간에 납품을 할 수는 없고 매번 새로운 샘플을 제작을 해서 대상자에 맞게 이제 키트화 해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판매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 마진적인 부분과 또 담당자분들과의 그 협약적인 부분에서 또 시간이 타이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준비할 게 정말 많은데 기간에서 갑자기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충분히 제가 준비를 다 해봤고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조금씩은 하고는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화해 관련된 분야는 또 전문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좀 지식적인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저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까지 아직도 더 플라워 관련돼서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일로 됐을 때 오는 그런 부담감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직업을 갖기 전에 예전에 그런 좀 조언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너무 사랑하는 일은 직업으로 갖지 말아라. 그건 취미로 남겨놓고 일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일이어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힘든 과정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 같고 근데 또 그럼에도 내가 그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을 또 좀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계속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만큼 트렌드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곳이 또 없다 보니까 이제 현업에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고객들하고 만나려면 또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계속해서 최고의 전문가 수준으로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또 그렇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 저희 이수지 대표님
대표님도 네, 팀원이 한 10분 계신 줄 알았는데 네, 혼자 잠 안 주무시고 일하고 계시느라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좀 실제로 이제 창업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치 못했는데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듯이 반조리 키트 클래스랑 위드 쿠킹 클래스는 제가 처음으로 개설한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했을 때 고객분들 반응이 그래서요? 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이게 되게 냉담하셨어요. 되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제 앞에 선례가 있으면은 그 예시를 참고해서 제가 어필을 하면 되는데 선례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선례를 제가 다 만들었어야 됐어요. 오시는 고객님들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꽤째 많이 물으셨던 질문들이 이게 정말 똑같은 음식인데 진짜 같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걔한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맛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은 애들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조미료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어요. 첨가물도 없어요. 그냥 진짜 원물 식재료로만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맛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기호도를 반영해서 뭐 조미를 합니다. 뭐 굴소스, 간장 이런 거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와주세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오세요 하면 좀 그것도 그럴 것 같아서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면 언젠가 한번 연락 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첫 고객이 왔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 고객님께서 들고 가셔서 밥을 먹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대요. 막. 눈 막 초롱초롱해져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너무 미안해서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같은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너무 재밌었다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수업 후기가 그때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선례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분들과 진짜 많이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운영 방식을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있어서 네,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특허 진행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신규 클래스 반조리 키트랑 위드 쿠킹은 무조건 지적재산권 등록해야겠다. 이거 내가 만든 거고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거는 특별해가지고 나는 특허를 진행하고 지적재산권을 등록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이 증거도 있어야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분들도 선례가 없으면 제가 만들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은 찾으면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또 떠올랐던 게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또 창업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라고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창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대표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의 그런 중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이 한국 와서 굉장히 놀란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시는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고객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충분한 가치를 주고 우수한 제품이라면 나는 고객들한테 그걸 공급해주고 그분들은 그거에 응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이건 상호 대등한 관계지 왜 고객이 왕이고 나는 뭐 신하야? 이건 나는 납득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처음에 그 태도가 사실 창업가들은 자기 아이템 하나라도 이렇게 어떻게 팔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할 수 있는데 뭐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좋은 것 같으면 한번 와보세요 라는 이 태도가 되게 나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본인이 하고 계시는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 또 분명히 어떤 고객은 이거를 필요로 해서 알아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던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잠깐 또 채팅 올라온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고객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 상생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고객들 만나고, 또 오수진 대표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 안 주셨지만 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또 고객들하고 소통하시고 채널로 또 소통하시고 판매하시고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한 그 창업 코치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소셜벤처 대표님들, 이제 어떤 대기업의 프로젝트로 성공한 소셜벤처 대표님들 10분을 인터뷰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던 분인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인사이트가, 하나의 아이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난 고객의 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설문조사 이런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제품을 경험시키거나 깊은 인터뷰를 나눈 고객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300명 정도라고. 그냥 아이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보면 돼 라고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정말 하나의 완성도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분들과의 소통, 그 안에서의 고민, 또 갈등, 그런 것들을 겪으셨는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또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의 이 대화를 보고 계시는 참가자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부분이 예비 창업가분들, 창업으로 좀 나의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뭐 약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좀 이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들이 있을지 또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이수지 대표님 먼저 네, 한번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면 바로 고객분들이 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왜 안 와, 아무도 안 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고민을 하는 시간 동안 저에게 좀 발전이 될 만한 일을 구상하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객은 제가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서 적게 오고 많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와요. 진짜 시간이 약이라서 어떻게든 관심을 봐주시고 오니까 그 시간에 이제 발전될 만한 일, 저는 그래서 첫날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제가 원래 쇼룸을 만들까 말까 고민만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레이아웃 구조를 다 바꿨어요. 제가 끌어가지고. 그리고 쇼룸을 막 꾸몄어요. 이렇게 꾸미고 어떻게든 오겠지 몰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뭐 도서관도 만들면 좋겠구나 생각해서 만들고, 그리고 인스타도 막 할 게 없다고 안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오늘의 책은 이건데 이런 책 추천드려요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제 고객분들이 제 인스타 보시고 우리 아이의 식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해 주시면 그거 받아주고, 이런 것도 저는 매출과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금전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전적인 일을 했습니다. 제 사업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우리 사업에 도움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래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할까, 막 이런 것들을 노심초사하는 초기 창업가분들이 많은데, 이수지 대표님 확실히 약간 배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좋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공간 해놨는데 누구라도 오겠지.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 분명히 올 거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고객이 딱 왔을 때 정말 최상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데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드시기보다, 그 대표님들이 풍기시는 에너지가 또 좋아야 만나는 고객들도 분명히 거기에서 얻는 또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 점 또한 굉장히 멋지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수진 대표님께서도 또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좋고요. 저도 창업을 하기 전에 꽃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림 관련된 일도 많이 아르바이트로 장기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 갈 시간에 오전에 뭐 파트타임으로도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화원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버이날에는
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구하세요. 또 그런데 가서 많은 꽃을 접해보고 많이 만져보고 그러면서 꽃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웨딩 플라워 쪽에서도 꽃꽂이 뭐 화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자격증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시작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셔도 또 많은 꽃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화해 시장, 뭐 양재 시장이나 뭐 고속터미널 또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장에 가서 소재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도 식물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사실. 식물을 많이 키워보시는 것도 관심도가 있으면서 좀 전문적인 지식까지 쌓으신다면 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추천드립니다. 본인 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슷한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또 대표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이것도 제가 예전에 약간 들은 좀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국내에서 엑셀러레이터 중에 CNT테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회사 대표님이 전화성 대표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그 90년대 말에 1세대 벤처 붐 불었을 때 그때 완전 성공하신 이제 카이스트 출신 대표님이세요. 그분이 뭘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배달 이런 거 당연히 없었고 뭐 이렇게 그 전화 시스템도 없었고 그냥 집이랑 똑같이 전화 걸면 돼, 뭐 무슨 홍콩 반점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던 시절에 전국에 있는 음식점들에 그 유선 통화하는 그 ARS라고 하나요? 그런 시스템들을 전국에 망을 까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성공하셨고, 그 1차 벤처붐 이후에 지금 이제 스타트업 붐이 일어날 때도 뒤처지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창업팀들 열심히 육성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전설 같은 얘기를 들은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카이스트 박사님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치킨집에서 6개월인가를 일을 하셨대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도 아니고 6개월인가 1년 정도를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면서 전화도 받고 그 일을 하면서 이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겠구나, 그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오수진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 꽃을 단순히 기능사 땄으니까 이제 창업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그 현업에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든 뭐 자원봉사든 뭐든지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송 대표님, 후배 창업가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의 벌써 이미 마음은 창업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정말 사업자를 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 창업까지의 과정은 저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형성되기까지 과정보다도 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는 그 과정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듣고 뭐를 원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찾기 위해서 마을에 일단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또 좀 더 넓혀서 구를 관할 구를 해서 그런 데서 모니터링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투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원예라든가 꽃이라든가 제가 가질 수 있는 식품 부분이라든가에 대한 모니터링만 집중적으로 하게 됐어요. 뭐 신앙,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할 때마다 제가 아이템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뭐를 시작할 건가,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나 이런 거는 다 갖고 계셔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갖고 계셔서. 그래서 사업은 시작하면서 내가 이미 하기 전에 이런 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뛰어들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수월하게도 이겨낼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운 좋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희열이라든가 내가 열정을 갖고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어려움보다 더 많이 있을 거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수진 대표님께서는 창업에 필요한 경험들을 많이 미리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이제 경험 플러스 뭔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 장소, 행사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찾다 보면 분명히 또 길이 열릴 거다.
네, 약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창업가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행동력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머릿속으로만 창업을 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고, 세 분 다 공통적으로 계속 현장을 경험하고 고객을 만나고 뭐 SNS도 해보고 뭐 구도도 바꿔보고 주민분들 만나보고 봉사활동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들이 쌓여서 창업을 하시기 위한 가장 좀 든든한 기반을 만드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돼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1월이 됐더라고요. 저의 2021년은 어디로 갔는지, 예, 저 역시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실감하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도 아마 누구보다 이제 남은 올해 2개월 혹은 또 새로 다가올 2022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수지 대표님부터 네, 순서대로 이제 남은 21년 어떻게 보내실 건지, 또 내년에는 사업적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갈산역 쪽에 있는 체험 점포를 11월 19일까지 운행을 하고 종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식 점포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산곡동 마장공원 쪽에 있는 건물 쪽에서 이제 정식 점포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뭐 관심 있으시면 산책하다가 네, 놀러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연초 1월이나 2월 중으로 정식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고, 펫푸드 클래스는 정규반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배우면은 또 이게 흥미도 생기고 더 몰입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규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드 쿠킹 클래스도 위드 쿠킹 클래스 한식반, 양식반 이런 식으로, 야식반 막 이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네, 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남은 2달 이제 겨울 시즌 상품을 기획해서 이제 제작할 예정이고요. 또 사회적 기업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열심히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위치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양구청에 있는 공유사무실에 있습니다. 꽃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아니면 또 장애아동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오셔서 제가 재능 기부도 하고 있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배우실 수 있는 길, 그리고 상담도 같이 해드리니까요. 네, 스토어나 블로그하고 인스타로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너무 바쁘게 뛰었고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초과한 부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남은 2개월 동안은 물론 사업도 전념하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신 아이디어는 그쪽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거고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과 상의 후에 사회적 기업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가족들이 그 안에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12월 달에는 좀 나누려고 해요. 내년에 역시 공모 사업 부분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민들과 우리 마을과 같이 연계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꽃이라는 거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꽃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로 좀 잡아가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이제 또 차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또 계획하시는 일들을 누구보다 또 열심히 달려서 성취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또 이게 시간이 2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멋진 일들 하고 계시고 또 계획 갖고 계신 이수지 대표님, 오수진 대표님, 홍영민 대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 쫑긋 열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우리 참가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4명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